자, 이제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새로운 챕터, 새로운 장으로 들어왔는데요. 뭐 블루오션, 뭐 많이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심도 깊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블루오션 전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없다예요. 지금은 없는 모든 사업을 블루오션 사업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없는 모든 사업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블루오션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핸드폰 언제부터 생겨났죠? 한 100년 전에 핸드폰 생각조차 못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이런 핸드폰 없었어요. 이런 핸드폰 없고 주로 어떤 거였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가끔 음, 그 남한테 좀 돋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연애라도 할 때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기 하기 위해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 그때 아버지 거였을까요? 아마 아버지 건가? 핸드폰이 거의 무기죠. 벽돌만한 거. 그거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새 이 핸드폰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지만 이게 몇십 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한 10년, 20년 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쵸? 네. 이거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30년 전에는 이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쵸? 그 없는 동안에, 없는 시기에 이걸 최초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삼성, LG, 우리나라는 또 외국 같은 경우엔 애플, 이런 사람들의 사업. 이게 바로 블루오션을 이용한 사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없지만 앞으로 생겨날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블루오션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창업입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저도 이 블루오션 전략을 대학에서 창업학을 배울 때 우리 제 지도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셨던 바로 화면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9개의 기둥인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여드리면 이렇게 기둥에 총 위에서 보면 기둥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다면 이 9개를 어떻게 해서든 연결을 해서 몇 번째 만에 5번 내에 모든 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자,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꺾지 말고 셋, 넷, 다섯. 그러면 다 연결됐죠? 그쵸? 자, 5번에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다시 만들어 드릴 테니까, 4번에 연결할 수 있을까요? 4번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안 되네. 그죠? 또 다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더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직선의 사선으로, 4개의 직선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라는 거예요. 떼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떼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도 무조건 연결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떼어도 됩니다. 붙여도 되고요.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연결 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핵심은 그거예요.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9개가 있으면 이거는 4번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결코 이 안에서만 선이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야 돼요. 자, 하나, 하나, 둘, 됐죠? 셋, 넷.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연결됐죠?
지금 제가 삐뚤어져서 그렇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러면 다 연결이 됩니다.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자, 요 뒤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실게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세 개 있고, 여기에 네 개가 있고, 여기에 다섯 개가 있고, 여기에 여섯 개가 있고, 여기에 일곱 개가 있고요. 그죠? 여기에 여덟 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총 9개 메비우스, 기둥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갔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서, 그러니까 이 안쪽이 아니죠. 바깥쪽으로 빼서 이렇게만 연결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연결이 됩니다. 한마디로, 요 안에서 노는 거, 지금 현재의 시장, 이걸 레드오션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요 레드오션과 그리고 요 안에, 요 삼각형 안에 위치한 여기까지가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사이. 여기서 신제품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요. 왜? 이거는 혁신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좀 알고 있는 제품을 조금 변형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블루오션이 제일 좋은 블루오션이고, 이 블루오션이 점점 커가면 앞으로 개발될 제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의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고, 요게 앞으로 창출될 시장이고, 그리고 더 먼 미래에는 이런 시장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블루오션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블루오션 전략은 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예, 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품만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유통을 바꾸는 것도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지금 보세요. 최근에 블루오션 전략 중에 가장 유명한 거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새벽 배송. 예, 제품 개발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걸 개발했죠? 맞습니다. 예, 고객들이 보니까 예, 급하게 필요한 제품들이 많고, 그리고 보통 고객들이 보니까 맞벌이 부부라서, 예, 그 두 가지예요. 급한 마음과 맞벌이. 맞벌이는 어때요? 저녁인 시간이 있어서 들어와 가지고 물건도 사고 싶지만 뭐 마트가 여는 데가 없어. 그래서 저녁에 10시, 11시에 주문을 하면 적어도 내가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앞에 와 있어. 얼마나 대단한 서비스예요. 예, 처음에 시스템이나 장치를 만드는 건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하나의 대세로 굳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바꾼 거죠? 유통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진열, 예, 마찬가지입니다. 진열. 이런 거는 제 생각에 진열은 결제 시스템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 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존 고라는 이것도 주로 생필품 가게인데요. 여긴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제품을 들고 나오면 돼.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요, 그냥 들고 나오면 돼요. 어떻게? 어떻게? 예, 비접촉이에요. 나오는 순간 들고 나온 제품들이 다 계산이 되고 회원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계산된 제품이, 그 바코드가 우리 이렇게 접촉이잖아요. 바코드는 비접촉이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거 뭐 그러던데. 예. 여튼 접촉이 안 되고 지나가도 저것처럼 그, 그 톨게이트에서도 요즘 많이 쓰죠. 하이패스. 접촉 안 하고 쑥 지나가도 계산이 되듯이 물건들한테 다 그 칩들을 집어놔서 어떤 물건을 어떤 회원이 가지고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블루오션이라고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들고 나가면 훔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포장을 바꿈으로 인해서 제품이 아닌 포장을 리패키지를 해서 어떤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 광고라는 거는요, 타겟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해당 제품을 여성한테 팔았다면 이거를 남성한테 광고를 해서 팔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예,
저는 분명히 유아용품들은 이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팔아야 된다고 봐요.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 요즘에 그 시니어들이 아기를 봐주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예, 현타예요, 현타. 예, 현실이 예, 시니어들 고령층들이 엄마 아빠들이 보통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예, 누가 해?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를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건들 같은 것도 사주는 경향이 많아요. 예, 특히 돈 있는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에는. 그래서 모든 타겟을 유아용품은 이제 주부가 아니라 예, 시니어들한테 맞출 필요도 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비싼 걸 사준답니다. 예, 유모차도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시니어들이 사주는 확률이 훨씬 높대요. 여하튼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기본적인 얘기지만 디자인을 바꾸거나 아니면 홍보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판매들을 바꿔서 가치 혁신을 실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은 제품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유통, 진열, 포장, 그리고 광고, 디자인, 홍보, 판매까지 모든 것들을 바꿈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블루오션은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하고 일상에서 창의적인 환경이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예, 한마디로 문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문화. 네. 참 문화 그러면 문화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여러분들 어떤 문화를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5천원짜리 라면 먹고 6천원짜리 커피를 들고 사무실에 돌아가야지만 문화인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전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솔직히. 예, 고리타분한지 몰라도, 예, 솔직히 말해서, 예, 점심 먹고 전 커피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저 그거보다, 이거 뭐, 홍보 아닙니다. 홍보 아닙니다. 예. 저 이게 제일 맛있어. 간혹. 예. 전 이게 제 입맛에 딱 맞아요. 예. 솔직히 믹스 커피는 좀 싫고, 이 원두 커피, 요거 사서 먹으면 이거 뭐 100원이면 되는데 200원이면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왜 사서 먹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여하튼 이게 제 생각에는 저는 문화에 뒤떨어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문화를 좀 문화인들은 지금 문화가 예, 이런 거 먹고 오피스 걸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인들은 특히 여의도나 이런 데는 예, 하나씩 사가지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는 거, 이게 하나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 예, 이것도 창업자가 할 일이고 이런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것도 창업자가 할 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블루오션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려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고와 실험과 생활 태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블루오션은 그룹 활동에서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블루오션 전략은 전사적인 전략이어야 되고, 뭐,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어려운 얘기는 다 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게 이제 블루오션 전략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건 이제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나눠 놓은 겁니다. 자, 레드오션은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이 레드오션이고요. 그리고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이 레드오션이고요. 그리고 산업 간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외식, 서비스, 여행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블루오션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무너져. 여행도 플랫폼, 서비스도 플랫폼 이런 식으로 지금 묶여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고 그리고 게임의 법칙이 있어요. 예, 게임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쟁을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게 좋고 품질은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끝이 보이게 됩니다. 끝이. 끝이 뭐예요? 계속 내리다 보면
수익이 낮아지는가요? 높아질까요? 당연히 낮아지죠. 수익이 낮아지고 하나의 제품이 그래서 쇠퇴기로 접어드는 기간이 짧아져요. 아시겠죠? 이게 게임의 법칙이에요. 게임의 법칙.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처음에 출시됐을 때 수익이 가장 높고 그리고 점점 경쟁자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어떻게 돼? 수입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죠? 그렇죠. 내려가고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아예 수익이 발생이 안 될 정도로 경쟁자들이 치고 들어와요. 예, 시장이 커지면. 그래서 결국은 새롭게 리노베이션을 하거나 신제품을 내놔야지만 이 회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게임의 법칙이 있고요. 큰 점유율을 얻기 위해서 경쟁자를 능가하려는 노력, 경쟁이 계속돼야 돼. 경쟁 시장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원가가 절감돼야 되고 품질이 계속적으로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포지션, 그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는 내가 저가 전략으로 가야 될지 고가 전략으로 가야 될지 고품질로 가야 될지 저품질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집어넣는 타겟팅이 필요해요. 타겟팅이 이런 것들이 레드오션이고 그럼 반면에 블루오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사업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사업.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시장 공간. 예, 아직까지는. 그리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맞습니다. 블루오션은 무조건 고수익이어야지 돼요. 이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전략 이건 아닙니다. 예, 고수익 전략. 그리고 게임의 법칙이 정해져 있지 않고 왜? 경쟁자가 없으니까. 예, 경쟁이 무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지침서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전략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프레임에 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다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경쟁이 있고 경쟁이 없고 블루오션은 어떤 규칙이 있고 규칙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저가 전략이지만 이거는 고수익 전략 그리고 여기는 시장에 지금 있는 거 여기는 시장이 없는 거 그리고 이쪽은 오늘날 존재하는 사업 아니면 오늘날 존재하는 아이템 이쪽은 존재하지 않는 산업 존재하지 않는 아이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블루오션이라는 거는 결국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은 예를 들면 그렇죠. 예, 100년 전에 자동차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100년 전에 이 자동차를 런칭시킨 사람, 그 사람은 블루오션 전략에 뛰어든 겁니다. 옛날에 음반이 있었나요? LP판이? 그리고 MP판이 나왔을 때 MP3가 있었나요? 없었죠? MP3가 나올 때, 요전에 CD가 있었네요. CD. 그죠? MP3가 나오기 전에 CD가 있었고, CD가 나오고 나서 MP3가 나왔죠. 그죠? 이런 것들.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전략이에요. 블루오션 제품이에요. 그렇지만, 블루오션 제품은 경쟁자가 출현하는과 동시에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제품 그리고 또 쌓이면 또 레드오션 또 블루오션 제품 또 쌓이면 레드오션 이게 결국은 인류들은 거듭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0년 전에 존재하지 않은 이런 것들 또 30년 전에 존재하지 않은 이런 것들 그리고 소위 1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니면 1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뭐 새벽 배송 1년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어 우리나라는 그죠?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총알 배송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총알 배송 예 유통으로 한마디로 주문하면 그냥 갖다 주는 거 바로 그래서 편의점 같은 거 없어지는 거 또 공산품 가게 없어지는 거 그래서 가게들은 어떻게 된다? 이제 진열만 해놓고 뭐예요? 입장료 받고 내용들, 제품들 확인하고 만져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게 있고 자,
그리고 더 들어가 보니까 블루오션 전략하고 레드오션 전략의 제품 개발 비중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예, 좋습니다. 제품 개발 비중을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기존에 있는 레드오션 제품을 개발하는 게 86%고 그리고 14% 정도가 새로운 제품을 런칭시킨다는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더 재밌는 건, 이렇게 86%나 되는 제품 개발 군들 중에서 보통 매출이 86% 정도 됐으면 86%를 차지해야 되는데 62%로 줄고 대신에 14%밖에 안 되는 제품들의 매출이 38%가 된다는 겁니다. 38%가 되고요. 더 재밌는 건 순수익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더 적게 86%나 만들어내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39%밖에 순수익이 안 나고 대부분의 기업의 제품의 순수익은 이 14%밖에 안 되는 블루오션 제품에서 61%의 순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블루오션 제품을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오션 제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노하우, 확실한 100% 맞아떨리는 노하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만들어지는 아이디어만이 블루오션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약속드릴 수 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예,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요, 블루오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법 아니면 프레임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프레임을.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인데요. 가치 혁명이란 뜻입니다. Value Innovation. 그래서 가치 혁명이 도대체 뭐냐? 블루오션 전략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얘기인데요. 가치 혁명이란 뜻이 뭐냐면 결국은 가치는 올려주고 그리고 고객이 느끼지 못하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은 줄이면서 새로운 거대 시장을 창조하는 것, 이거를 가치 혁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고객의 니즈가 뭔지부터 파악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객의 니즈라는 게 뭐냐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객이 니즈라고 생각하는데 그 니즈를 느끼지 않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아니면 무시하는 서비스나 가치는 없을지 이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밸류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이게 핵심이에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더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자, 여러분들 비행기 왜 타요? 비행기 날고 싶어서 날고 싶어서 타는 분도 계세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전 날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제 꿈이 파이로트였습니다. 그래서 저 공사를 2번씩이나 봤어요. 2번 다 개인적이지만 신체가 눈이 너무 좋아서 떨어졌어요. 눈에 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비행기 못 탄다고 해서 떨어졌습니다. 저 진짜. 예. 됐으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안 있죠. 저 지금쯤 아마 전투기를 몰거나 아니면 지금쯤 뭐 H나 아니면 A로 시작하는 회사 항공사에 기장이 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자고 내일 모레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겠다. 여튼 외국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전 여행이 진짜 하고 싶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꿈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여하튼 뭔 얘기하다 이 얘기 나냐? 예, 좋습니다. 비행기. 좋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이유. 저는 날기 위해서 타지만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타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비행기는 빨리 가려고 탄다.
맞지. 그렇지만 배를 타지. 그죠? 예, 중국은 저는 배를 타고 많이 가봤는데요. 보통 중국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1시간 걸리고 배를 타고 가면 예, 적어도 하루가 걸립니다. 예, 인천에서 저기 칭다오까지 가는데 딱 12시간 이상 걸려요. 한 16시간 걸립니다. 예, 저 배도 많이 타고 가봤어요. 예, 재밌잖아. 여하튼 빨리 가는 게 첫 번째겠죠. 빨리 가는 거. 빨리 가는 거 외에 또 있을까요? 말한 것처럼 예, 하늘에서 구경하려고. 예,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타지. 예. 또 뭐 때문에 타요? 또 뭐 때문에 타요? 기내식 또는 커피 또는 면세점 이런 것 때문에 탈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바로 이겁니다. 밸류 혁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비행기 있는 면세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면 이용하기 위해서 타는 고객들이 많을까? 아니면 커피 주는 거를 맛있다고 먹기 위해서 이거 안 주면 안 탈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기내식을 꼭 안 주면 안 탈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하늘에서 구경하는 거를 진짜 좋아하기 위해서 타는 사람들이 많을까? 예를 들면 그래요. 이 중에 이거 예를 들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거 빼버리자는 게 바로 뭐예요? 밸류 혁명이고 빨리 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구경하는 게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 모든 천장을 어떻게 해줘야 돼? 유리로 만들어야지. 예. 그래서 이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고객이 느끼지 못하는 가치, 서비스는 없애버리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객이 진짜 원하는 가치는 차별화해서 올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value innovation, 가치 혁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객이 원하는 가치는 올리고 고객이 느끼지 못하는 가치는 내리거나 없애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된다? 이게 바로 창조예요. 이걸 만들어내면. 아시겠죠? 이걸 만들어내면 창조고, 거꾸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서비스가 안 되던 새로운 것들을 도입한다? 이게 창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하늘에서 구경하는 거를 좋아하기 위해서 탄다.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던 유리를 만들어내자. 이거 창조야, 이거. 이건 창조예요, 그러면. 응? 유리는 보통 요만하잖아, 요만하잖아. 내 얼굴보다 작잖아. 그죠? 요런 거 하나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아래 위로 그냥 다 띄워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색다른 또 하나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데 또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그래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해외여행을 가는 게 나는 그 스튜어디스가 아니면 스튜어드가 멋진 스튜어디가 커피를 주면 그거 받아 먹는 재미에 탄다? 만약 그게 맞다면 이거 계속 늘려야죠. 근데 제 생각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꼭 커피를 줘야 될까?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생각해 봐서 만약에 그게 현실과 다르다면 이런 서비스들은 줄이는 게 바로 블루오션 전략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블루오션 전략의 밸류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가치 혁명이 바로 밸류 이노베이션이다 라는 건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면 바로 블루오션 제품이 된다 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어떤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가 있다면 그 서비스의 첫 번째 고객이 원하는 게 뭐고 더 바라는 게 뭐고 이거는 바라지도 않는데 제공하는 게 뭔지 이런 고객의 니즈와 그리고 고객의 원츠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블루오션 전략의 첫 단계. 자, 다시 한번 블루오션 전략의
블루 오션 전략의 1단계는 지워서 다시 쓸게요. 여기 1단계는 뭐예요?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원츠를 파악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가치는 이거와 마저 떨어지는지, 아니면 더 올려야 될 건 없는지, 더 떨어뜨려야 될 건 없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블루오션 전략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더 세부적으로 그럼 전략 프레임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